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의 변철 소장입니다.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 특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한 주간 있었던 크립토, 코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SEC가 코인 업계를 정조준하면서 시장이 격정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코인 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번 싸움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퇴출 여부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는 SEC 코인과의 전쟁, 그 결말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더 이상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치 않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부글거리게 만들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지난주 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코인 업계에 대한 선전포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파괴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미국 현지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배훈철 교수님, SEC 소송전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지요? 네, SEC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를 제소를 했습니다. 여기 제소한 이유에 보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19개의 가상자산을 무려 증권형으로 분류했다고 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하원 의원에서는 맥켄리 의원과 글렌 톰슨 두 의원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리 톰슨 법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SEC의 권한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내용에 담고 있는데 기존 증권법 내에서 암호화폐를 해석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정한 디지털 자산이 기능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도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행한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우리가 CFTC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관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증권으로 판단되고 분류될 때만 SEC가 관여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그러니까 SEC 규제가 좀 과하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그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모양이죠. 네네. 정부는 당연히 이제 SEC 쪽에 사실 이제 SEC가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미국 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자정작용 또 정화작용들을 조금 사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SEC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는 미국도 코인 투자자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윤석빈 교수님 이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3명의 대선 출마한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나라도 겪어봤듯이 대선 때 보면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효를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아마 유권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좀 규제와 진행을 같이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SEC나 좀 균형 잡힌 규제도 필요하고 진행도 같이 할 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아마 선거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것들 좀 통찰력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암호화폐 가격을 좀 보면요, 15,000달러 선이 이제 가장 좀 저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31,000달러 선까지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25,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26,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 31,000달러에 코인 산 사람들은 한 16% 정도 그 이상 이제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SEC의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손해가 나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미국의 좀 투자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투자자 반응은 결국 이제 거래소라는 부분에 SEC가 강력하게 제소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네. 이제 투자 심리는 당연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네.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뭐 아발렌체 레이어 1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아바랩스 대표인 에민 퀸 시러 네. 같은 경우가 코넬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업계와 또 이제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그동안 또 오랫동안 했던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불확실성이나 규제에 대한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위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크립토 업계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업계의 믿음은 아직은 좀 굳건한 상태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축되고 그렇죠. 빼서 내가 이걸 빼서 차라리 나스닥에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어떤 소송전은 사실 바이낸스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낸스에 어떤 좀 영향이 있었나요, 윤석빈 교수님? 아무래도 바이낸스 미국, 중국의 좀 여러 가지 패권 전쟁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바이낸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디지털 자산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또 바이낸스가 워낙 1등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방송에 얘기했었지만 미국, 중국의 현재 여러 가지 대립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좀 바이낸스의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인터내셔널 거래소라고 해서 글로벌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바이낸스 US라고 해서 또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된 곳이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 보면 바이낸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유출이 잠깐 있긴 네. 했지만 좀 이제 진정세인 것으로 보이고 바이낸스 US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각에서는 좀 짜고 치는 규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낸스 US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 거래소가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벤츠 교수님. 네, 이제 SEC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분들은 네.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이낸스 쪽에서는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SEC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US에 대한 부분들만 현재 규제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 쪽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반대급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이제 월화수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바이낸스와 SEC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소송 건으로요. 목요일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펼쳐졌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주시죠.